나이가 들수록 우리 주변의 인간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퇴직을 하면서 직장 동료들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독립하여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도 뜸해집니다. 많은 이들이 이런 변화를 삶의 큰 상실로 여기며 두려워합니다. 문득 거울을 보며 한숨 짓게 됩니다. 이제 정말 혼자가 되어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무거워집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혼잣말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때로는 벽에 걸린 달력의 빈 날짜들을 보며 쓸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어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외로움을 미화하거나 고독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본질적인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본질적 자아. 젊었을 때 우리는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부모의 기대, 배우자의 요구, 자녀들의 필요, 직장 동료들의 시선. 우리의 삶은 늘 타인의 기준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여러 겹의 가면을 쓰고 살아온 것처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은 깊숙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관계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처음으로 순수한 자신의 모습과 마주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것을 먹으며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닌 자신을 향한 첫 번째 진정한 발걸음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무거운 갑옷을 입고 있다가 벗은 것처럼 어색하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살아도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자유로움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점차 자신의 진짜 취향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생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트로트가 더 마음에 든다는 것을 깨닫기도 하고 늘 단정한 옷차림만 고집했는데 알고 보니 편안한 운동복이 더 잘 어울린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타인의 소음에 가려져 들리지 않았던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평화로운 아침 산책이 화려한 모임보다 더 즐겁다는 것, 조용한 독서 시간이 시끌벅적한 파티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 이런 진실한 감정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새로운 재능과 가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몰랐던 혹은 시도할 용기가 없었던 일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평생 그림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문득 수채화의 매력에 빠지고 글재주가 없다고 여겼던 이가 시쓰기의 즐거움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놀랍도록 높아지는 관계의 질. 인간관계가 줄어들수록 역설적으로 남은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만남이나 의무적인 모임에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과거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얕은 관계를 유지하느라 정작 소중한 이들과 깊이 있는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대화의 깊이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남의 험담으로 시간을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인생의 진정한 의미나 서로의 내면적 성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한 시간의 대화가 수개월의 형식적인 만남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침묵 또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대화가 멈추면 급히 새로운 화제를 찾으려 했습니다.
침묵이 불편하고 어색하게만 느껴졌죠. 하지만 이제는 함께 침묵을 나누는 것의 깊이를 알게 됩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의 깊이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합니다. 자녀들과의 만남이 줄어들수록 오히려 그 시간이 더욱 소중해집니다. 더 이상 일상적인 잔소리나 간섭은 사라지고 대신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짧은 전화 통화 한 번이 과거의 수많은 만남보다 더 의미 있게 됩니다. 특히 오래된 친구와의 관계는 마치 숙성된 와인처럼 더욱 깊은 맛을 냅니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기에 꾸밈없이 만날 수 있고 평생의 경험이 쌓여 어떤 말도 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의 만남이 수개월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죠. 세 번째, 시간의 주인. 관계가 줄어들면서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바로 시간의 사용입니다. 젊었을 때는 우리의 시간이 늘 타인에 의해 규정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생일이라서, 명절이라서, 기념일이라서 우리는 늘 타인의 일정에 맞추어 살아왔습니다. 마치 톱니바퀴처럼 다른 이들의 시간표에 끼워 맞추어진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하루의 24시간을 온전히 자신의 뜻대로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별을 보고 싶다면 그렇게 할 수 있고, 한낮에 낮잠을 자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갑자기 떠오른 영감을 따라 즉흥적인 여행을 떠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책 한 권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아침 시간의 여유로움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더 이상 서둘러 준비할 필요도, 교통체증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문 앞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일출을 바라보는 여유. 그것은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치입니다. 새벽 공기의 청량함, 점점 밝아오는 하늘의 변화, 이런 것들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독서의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빨리 읽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없습니다. 한 문장을 음미하며 오래도록 생각에 잠길 수도 있고, 마음에 드는 구절을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간에 책을 덮고 명상에 잠길 수도 있고, 한 구절을 놓고 하루 종일 사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번째,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남. 인간관계가 줄어들수록 우리는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하루가 망가지고 작은 오해로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타인의 감정과 평가에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파도 위의 작은 배처럼 주변 사람들의 감정에 끊임없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줄어들면서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에서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모든 모임에 참석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누군가의 생일을 잊었다는 죄책감도, 약속에 늦었다는 초조함도 없습니다. 감정의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이 옷이 어울릴까? 이런 말을 해도 될까? 이 선택을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들로 매 순간이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타인의 평가는 더 이상 절대적인 기준이 아닌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입니다. 분노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냈지만 이제는 대부분의 일들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내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도, 약속 시간에 늦어도, 예의 없이 행동해도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분노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다섯 번째, 달라지는 삶의 깊이.
관계가 줄어들면서 우리는 처음으로 진정한 고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나 고독과 동의어였습니다. 식당에 혼자 가는 것도, 영화를 혼자 보는 것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요 속에서 이전에는 듣지 못했던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새벽의 첫 새소리, 햇살이 창문을 통과하는 소리,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자신만의 목소리. 이런 것들은 늘 존재했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너무 시끄러워서 듣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창문에 놓인 화분 하나, 오래된 찻잔 하나에도 이전과는 다른 의미가 담기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집니다. 마치 오랫동안 흐린 안경을 쓰고 있다가 처음으로 깨끗한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자연과의 관계는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늘의 구름 변화, 나뭇잎의 흔들림, 바람의 온도, 이런 것들이 이제는 가장 친밀한 대화의 상대가 됩니다. 계절의 변화는 더 이상 달력의 숫자가 아닌 온몸으로 느끼는 생생한 경험이 됩니다. 과거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집니다. 젊었을 때는 늘 미래만 바라보며 달려왔지만 이제는 지나온 길을 천천히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경험들이 사실은 큰 배움이었음을, 아팠던 기억들이 오히려 나를 성장시켰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노년의 지혜입니다. 관계가 줄어드는 것을 상실이나 외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삶으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착하게 살아야 한다. 희생하는 삶이 아름답다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가르침은 더욱 강조되어 왔죠. 자녀를 위해,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미덕이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오히려 착하고 희생적으로만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현명하고 건강한 삶을 위한,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이 이야기는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누군가 계속해서 양보하고 희생한다면 다른 이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잃게 되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입니다. 돈, 재산, 생활의 기반이 되는 것들이 하나둘씩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나중에 갚겠지라는 생각으로 빌려주고 필요할 때 돌려받으면 되겠지라는 마음으로 내어주지만 결국 그것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간과 에너지의 손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희생하고 난 뒤에도 회복할 여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잃어버린 시간과 에너지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부탁, 장보기를 도와달라는 요청, 이사를 도와달라는 신세, 하나하나가 우리의 귀중한 생명력을 앗아갑니다. 자존감도 서서히 무너져갑니다. 계속해서 자신을 희생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스스로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런 것도 감지덕지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마치
낡은 방석처럼 계속해서 밟히고 눌리다 보면 결국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가족 관계는 더욱 비극적으로 변질됩니다.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다 보면 그들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감사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점차 의무가 되고 나중에는 짐이 되어버립니다. 엄마는 늘 그래왔잖아요. 아빠는 원래 그렇게 사시는 분이잖아요. 라는 말들이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사회적 관계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집니다. 계속해서 베풀기만 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큰 것들을 요구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그동안의 모든 착한 행동이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심지어 우리를 이기적인 사람으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마저 잃게 됩니다. 끊임없는 희생과 봉사는 우리의 몸을 서서히 망가뜨립니다. 무리한 노동, 불규칙한 생활, 스트레스의 누적,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건강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정작 우리가 아플 때는 그동안 도왔던 사람들 중 아무도 곁에 없다는 쓸쓸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의 말은 결국 아무도 듣지 않게 된다. 세상은 의외로 강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항상 예스라고 말하는 사람의 논은 아무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늘 조용한 사람이 한 번 소리를 질러도 아무도 놀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의견이 무시되는 과정은 서서히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우리의 의견을 물어보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늘 양보하고 타협하다 보면 점차 우리의 의견을 묻는 것조차 형식적인 절차가 되어버립니다. 어차피 싫다고 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라는 말 속에 담긴 무시가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결정권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이 점점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병원 치료 방법을 선택할 때도, 거주지를 정할 때도, 심지어 일상적인 생활 방식을 결정할 때도 우리의 의견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자기 표현의 어려움도 점점 커집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싫은 것도 싫다고 말하지 못하고 불편한 것도 불편하다고 표현하지 못합니다.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라는 말이 입에 붙어버립니다. 마치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인어공주처럼 우리는 점점 말을 잃어갑니다. 가족 내에서의 위치도 변화합니다. 한때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중심축이었지만 이제는 단순히 착하신 부모님 정도로 취급받게 됩니다. 중요한 가족 회의에서 우리의 의견은 점점 더 뒤로 밀려나고 때로는 아예 배제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거예요 라는 말로 우리를 의사결정에서 제외시킵니다. 사회적 발언권도 급격히 축소됩니다. 이웃들과의 모임에서도 친목 모임에서도 우리의 발언은 점점 더 가벼워집니다. 심지어 우리의 전문 분야, 평생 쌓아온 경험에 대해 이야기할 때조차 옛날 얘기로 치부되어 버립니다. 세 번째 이유, 착한 사람일수록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이것이 가장 뼈아픈 진실일 것입니다. 세상은 의외로 냉정합니다. 착한 마음으로 베풀고 희생하는 만큼 그만큼의 실망과 상처도 함께 따라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는지 그들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 이해하지 못합니다. 감정적 상처는 마치 눈덩이처럼 점점 커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서운함으로 시작했던 것이 점차 깊은 상처로 발전합니다. 받은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서운함,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답답함, 희생이 당연시되는 억울함. 이런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갑니다. 배신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에게서도, 오랫동안 알고 지낸 이웃에게서도, 늘 도와주던 지인들에게서도 배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급한 순간에 우리를 외면하는 모습, 우리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는 말들. 이런 경험들이 우리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고립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늘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도 결국 우리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도움을 받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이들, 우리의 선의를 이용하기만 하는 사람들. 결국 진정한 관계는 하나도 남지 않게 됩니다. 우울감도 깊어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이렇게 됐을까? 라는 생각이 끊임없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평생 선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 더욱 괴롭습니다. 신체적인 증상도 나타납니다. 만성적인 피로, 불면증, 두통, 소화불량, 마음의 상처가 몸으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과거의 일들을 곱씹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건강한 이기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적절한 경계를 설정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비행기에서 산소 마스크를 쓸 때 자신이 먼저 착용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도 먼저 우리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 둘째, 선택적 친절을 실천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잘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 그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셋째, 명확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관계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스스로를 아끼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다른 이들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좋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친절하고 상냥한 말투, 배려심 있어 보이는 행동, 그럴듯한 말과 매너. 하지만 세월이 쌓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겉모습과 실제 본질이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별 능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실수를 해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많았지만 이제는 한 번의 잘못된 인연이 평생의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끊임없이 도움을 주려 하는 사람. 이들은 마치 동화 속 수호천사처럼 등장합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면 어김없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밉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부터 시작합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거나 필요한 정보를 알려준다거나 소소한 편의를 봐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점차 도움의 크기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고 은행 일을 대신 봐주겠다고 하고 때로는 금전적인 도움까지 자청합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든든한 후원자가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우리의 자립심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편리함에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의존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치 독수리가 먹이를 주면서 새끼를 길들이듯
우리의 독립성을 서서히 앗아갑니다. 더 교묘한 것은 이들이 우리의 자존감까지 서서히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네가 이런 것도 못하니까 내가 해줘야지. 네가 판단을 잘 못하니까 내가 결정해줄게 라는 식의 말들로 우리의 자신감을 무너뜨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스스로를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이들은 마치 은행원처럼 모든 도움을 기록합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지, 얼마나 많은 돈을 써줬는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결해줬는지, 그리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을 이자까지 붙여서 되갚으라고 요구합니다. 때로는 금전적으로, 때로는 시간과 노력으로,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담보로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이들은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그들의 통제에서 벗어나려 할 때, 그들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하려 할 때 갑자기 돌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해줬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말로 시작해서 우리를 죄책감의 늪으로 밀어 넣습니다. 두 번째, 모든 비밀을 공유하고 싶어하는 사람. 이들은 마치 오랜 친구처럼 다가옵니다. 처음 만난 순간부터 마치 오래전부터 알았던 사람처럼 친근하게 대하며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약점이나 부끄러운 과거까지도 숨김없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솔직함은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무장해제 시킵니다. 이렇게까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라면 믿을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들의 비밀을 들으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게 되고 우리의 비밀을 나누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의 진짜 목적은 정보 수집입니다. 마치 정보 요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파악하려 합니다. 우리의 약점, 두려움, 콤플렉스, 부끄러운 과거, 이 모든 것들을 마치 데이터베이스처럼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이 정보들은 언제든 우리를 조종하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들이 우리의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위하는 척하면서 시작합니다. 네가 걱정돼서 다른 사람과 상담해봤어 라든가 네 상황을 이해하는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서 같은 말들로 포장합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의 비밀은 본의 아니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타인의 비밀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치 우리를 특별히 신뢰한다는 듯이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입니다. 우리의 비밀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늘 긍정적이기만을 강요하는 사람. 이들은 마치 햇빛처럼 밝은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만을 보려 합니다. 힘내,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해 라는 말들이 이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처음에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낙담에 있을 때 그들의 밝은 에너지는 마치 어둠을 밝히는 등불 같습니다. 그들과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기운이 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강요된 긍정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슬프고 힘들 때 이들은 그 감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치 감정의 검열관처럼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감정에 제동을 걸어버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힘내야지,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들로 우리의 진짜 감정을 억압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태도가 우리의 문제 해결 능력을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대로 느끼고 직면해야만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노는 우리에게 부당함을 알려주고 슬픔은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며 불안은 위험을 경고해주는 신호입니다.
이들과 오래 지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자신의 진짜 감정을 불신하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이는 마치 압력밥솥의 증기를 계속 막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에는 더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늘 자신의 불행을 무기로 삼는 사람. 이들은 마치 희생자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항상 불행한 일만 자신에게 일어난다며 한숨을 쉬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말하며 자신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이야기가 우리의 연민을 자극합니다. 그들의 고통이 진심으로 안타깝게 느껴지고 뭔가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고 때로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들의 불행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도움을 줄수록 더 많은 불행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가 나타납니다. 마치 끝없는 불행의 연속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들의 진짜 무서운 점은 불행을 통해 타인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라는 말로 시작해서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위로였다가 나중에는 시간을, 그 다음에는 돈을,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까지도 요구하게 됩니다. 더욱 교묘한 것은 이들이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들의 요구를 거절하면 그들은 더욱 깊은 불행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이 마치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네가 도와주지 않아서, 네가 이해해주지 않아서 라는 말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이런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째, 우리는 자신의 직관을 믿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매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종종 의식보다 더 정확하게 위험을 감지합니다. 둘째, 건강한 경계선을 설정해야 합니다. 미안하지만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죄책감이 들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패가 됩니다. 셋째, 진정한 인간관계는 서로가 동등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쪽이 지나치게 주기만 하거나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코 건강할 수 없습니다. 균형 잡힌 관계야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인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변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가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진정한 비결일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노후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김민호 씨는 70세 생일을 맞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유럽 여행을 계획했다. 젊었을 때 여러 나라를 다녔던 그는 이번에도 예전처럼 문제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출국 후 첫날부터 예상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긴 비행으로 인해 다리가 부어오르고 극심한 피로를 느끼기 시작했다. 3일째 되던 날, 그는 거리에서 갑자기 균형을 잃고 넘어져 발목을 심하게 다쳤다. 병원을 방문해야 했지만 낯선 곳에서 의료 지원을 받는 것이 쉽지 않았고 비싼 치료비까지 부담해야 했다. 결국 김 씨는 일정을 단축하고 서둘러 귀국해야 했다. 여행 후 몇 주가 지나도록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았고
그는 다음 여행을 신중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이 은퇴 후 여행을 인생의 목표 중 하나로 삼는다. 여행이란 누구에게나 설레는 경험이다. 새로운 풍경, 새로운 문화, 색다른 음식과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여행이 젊을 때처럼 가벼운 즐거움만은 아닐 수도 있다. 특히 건강 문제나 체력적 부담, 경제적인 요소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다. 2025년 현재 해외여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50대 이상 시니어 여행객들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자녀들이 효도 여행을 지원하거나 친구들과 여행 모임을 만들어 떠나는 사례도 많다. 심지어 마을 단위로 여행을 계획하고 매달 적금을 부어 경비를 마련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 노년층의 해외여행 열기는 대단하다. 그러나 이러한 해외여행이 반드시 좋은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여행을 통해 인생을 더욱 즐겁게 만들고 싶어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건강 문제, 재정적 부담, 신체적 피로 등으로 인해 오히려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래서 오늘은 노년층이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위험 요소들을 짚어보려고 한다. 첫 번째, 건강 문제와 의료 응급 상황. 노년층에게 여행 중 가장 큰 위험 요소는 건강 문제다. 2022년 통계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25.3%가 건강상의 이유로 여행을 포기했다고 응답했다. 즉, 여행을 떠나고 싶어도 건강 문제로 인해 떠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행을 떠난 후에도 건강이 악화되어 중도에 돌아오거나 예상치 못한 의료 응급 상황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장시간 비행은 혈액순환을 방해하여 혈전 위험을 증가시키고 고지대 지역에서는 심장과 폐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또한 익숙하지 않은 음식과 기후 변화는 면역력이 약한 노년층에게 소화 문제나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여행지의 위생 환경이 다를 경우 작은 감기나 배탈도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패키지 여행을 선택할 경우 일정이 매우 빡빡하게 짜여 있는 경우가 많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관광지를 돌아다니며 한 끼를 간단히 해결하는 일정이 반복되면 체력적 부담이 가중되고 면역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특히 여행 중에는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기존 지병이 악화되는 사례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먼저 여행 전에 종합 건강 검진을 받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의 건강 상태를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여행이 가능하더라도 장시간 비행과 기후 변화가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행 일정이 너무 빡빡하지 않도록 조정하고 하루 일정마다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장거리 비행을 해야 한다면 중간 경유지를 거쳐 이동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고려하여 여행지를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해외 의료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은 국가에서는 의료 지원이 필요한 경우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종합여행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두 번째, 감염 및 질병 위험 증가. 여행 중 감염 위험은 생각보다 크다. 공항, 기내, 대중교통, 호텔 등은 각종 바이러스와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다. 젊은 사람들은 가벼운 감기로 지나갈 수 있지만 노년층은 폐렴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현지 음식과 위생 상태에 따라 식중독 위험도 증가한다. 특히 동남아나 중남미 국가에서는 현지 수돗물이 위생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단순한 물 한 잔으로도 장염에 걸릴 수 있다.
불결한 위생 환경 속에서 생으로 먹는 음식이나 덜 익힌 고기, 해산물 등을 섭취하면 심각한 위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려면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을 자주 씻으며 손 세정제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물은 반드시 생수나 정수된 물을 마시고 길거리 음식이나 덜 익힌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독감 예방 접종을 받고 필요한 경우 말라리아 예방약이나 장 건강을 위한 유산균을 챙기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여행지에서 병원에 가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응급의료 시스템과 연락처를 미리 숙지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세 번째, 재정적 위험과 여행 비용 부담. 여행은 많은 비용이 드는 활동이며 노년층에게는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2024년 해외여행 비용 통계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여행 경비는 1,705만 8,600원이며 유럽이나 미국을 여행할 경우 1인당 500만 원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다. 더 큰 문제는 예상치 못한 비용이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로 인해 응급실을 방문하면 의료비가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청구될 수 있다. 또한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한 후 건강 문제로 인해 여행을 취소하면 높은 위약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행 예산을 철저히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국 전에 예상 경비를 충분히 계산하고 비상금을 따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해외에서 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여행사를 이용해 사전에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특히 지나치게 저렴한 여행 상품은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한 현금을 너무 많이 소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여행 중에는 신용카드와 함께 적절한 금액의 현금을 분산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피로와 회복의 어려움. 여행은 예상보다 신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장시간 비행, 공항 이동, 관광 일정 소화 등은 체력적으로 큰 도전이 될 수 있으며 노년층은 젊을 때보다 피로를 회복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예전에는 하루만 푹 자도 개운했던 몸이 이제는 며칠이 지나도 피로감이 쉽게 가시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한 수면 부족과 시차 적응의 어려움, 잦은 이동으로 인해 면역력이 약화되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저하될 위험이 커진다. 특히 패키지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 여행사의 일정에 따라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다. 여유롭게 경치를 감상하고 쉬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개의 관광지를 돌아다녀야 하므로 피로가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호텔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 숙면을 취하기 어렵고 새로운 환경에서 쉽게 잠들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로 인해 수면 부족이 계속되면 면역 체계가 약해지고 신체 회복 능력이 떨어져 단순한 감기조차도 쉽게 걸리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리한 일정을 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본인의 체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충분한 휴식 시간을 포함한 여유로운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한 장시간 비행이 필요하다면 중간 경유지를 거쳐 이동하는 것을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밤늦게 이동하는 일정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숙소를 선택할 때도 편안한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저렴한 숙소를 선택하면 침대나 방음 상태가 좋지 않아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 가능하면 숙면을 보장할 수 있는 조용한 호텔이나 리조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여행 중에는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를 챙기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단순한 휴식이 아닌 몸을 회복시키는 여행이 되려면 스스로 컨디션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5번째, 낙상 및 부상 위험. 고령자들은 균형 감각이 젊었을 때보다 저하되어 있어 넘어질 위험이 크다. 특히 낯선 환경에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미끄러운 바닥을 걷거나 장시간 이동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 번의 낙상으로 골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에는 회복하는데 몇 달이 걸릴 수도 있다. 그리고 낙상으로 인해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외에서는 의료 서비스 이용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예상보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낯선 나라에서는 길의 상태도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특히 유럽의 오래된 도시들은 돌길이 많아 발을 헛디디기 쉽고 아시아 일부 국가는 보행자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 걸을 때 조심해야 한다. 또한 많은 관광지는 난간이 없거나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아 부상의 위험이 크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가벼운 운동화가 아니라 발목을 지지해주고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튼튼한 신발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팡이나 보행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여행 일정 중에는 야간 이동을 피하는 것이 좋다. 어두운 환경에서는 길이 잘 보이지 않아 작은 장애물에도 걸려 넘어질 위험이 크다. 또한 호텔 내에서도 방 안에 불을 약하게 켜두는 것이 좋으며 화장실을 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조명이 확보된 곳에서 활동하고 혼자서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안전하다. 6번째, 소통의 어려움과 언어 장벽. 외국에서 나이가 들수록 언어 장벽은 더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젊은 여행자는 스마트폰 번역 앱이나 바디 랭귀지로 소통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기술 활용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의사소통 과정에서 더 큰 불안감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응급 상황이나 병원 방문 시 정확한 의사소통이 필요한데 이때 언어 장벽으로 인해 본인의 증상이나 상태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기본적인 필요를 표현하거나 길을 찾는 것, 음식을 주문하는 것조차 어려울 수 있어 여행 자체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 기본적인 현지 인사말과 필수 표현을 익혀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번역 앱 사용법을 미리 익히거나 필요한 문구를 적어둔 카드를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가능하다면 영어가 통용되는 곳을 선택하거나 가이드가 있는 투어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7번째, 심리적 불안감과 적응 문제. 노년층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익숙한 일상에서 벗어나 시차, 음식, 교통, 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환경에 놓이면 심리적 불안감이나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특히 수면 패턴이 깨지거나 식습관이 변하면 신체적 피로와 함께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여행 중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나 계획 변경이 필요할 때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예약이 취소되거나 비행기가 지연되는 등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노년층은 더 큰 혼란과 불안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스트레스는 여행의 즐거움을 반감시키고 심지어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행 전 해당 국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미리 숙지하고 가능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 또한 처음부터 너무 이국적인 문화나 환경을 선택하기보다는 비교적 친숙한 문화와 환경의 국가부터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좋다.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여행하거나 여행 가이드의 도움을 받는 것도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된다.
67 세 이후에도 여행은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 젊었을 때처럼 즉흥적으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재정적 리스크를 고려하며 체력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여행을 계획해야 한다. 해외보다는 국내 여행을 고려하거나 장거리 이동보다는 짧고 부담 없는 여행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의료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생 100세 시대에 은퇴 후 30,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우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진다. 노후 준비라고 하면 흔히 경제적 준비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퇴직 후 중년들이 마주하는 큰 문제는 금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루함과 무의미함이다. 따라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경제적 여유뿐만 아니라 건강, 취미, 인간관계, 봉사활동 등 다양한 영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균형 잡힌 노후 준비란 돈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 두루 살피는 것이다. 의학학술지에서 노인의 취미활동과 정신질환 간의 관련성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취미활동을 하는 노인들은 우울 증상이 약 10% 낮았으며 건강한 느낌,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나라별로 비교해도 취미활동 인구가 많을수록 기대 여명이 길고 국가 행복지수도 높았다. 아무런 취미 생활 없이 노후 생활을 보내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우울증 발병률이 높아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전문가들은 행복한 노후 생활을 위해 돈, 건강, 그리고 취미를 갖출 것을 권장한다. 하지만 취미에 너무 과하게 돈이 들어가면 좋지 않으므로 비용이 적게 들고 오래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또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적합한 활동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다. 등산보다 산책이 어울리거나 헬스보다 수영이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자신의 신체 상태에 맞는 활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는 취미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무료함과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고, 목표를 달성했을 때 성취감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거창한 목표가 아니더라도 작은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가는 과정이 노후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해외여행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철저히 준비하되 일상에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 준비의 핵심이다. 이런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노년기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다.